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마. 자신을 동정하는 것은 저속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안녕하세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이호민의 미디움 토크입니다. 방금 그 대사는 상실의 시대, 우리나라에서 노르웨이 숲으로 잘 알려진 그 소설에 나온 대사입니다. 상실을 겪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주인공을 보고 그의 선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충고죠.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는 왜 자기 연민에 대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지, 자기 연민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자기 연민이죠. 그대로 풀었으면 자기 자신을 동정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위로하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실제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거는 도움이 되죠. 당연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힐링이 필요할 때도, 스스로 위로를 해줘야 될 때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왜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에서 극중 인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마, 자신을 동정하는 건 저속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존감 수업의 저자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 선생님께서는 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얘기하셨을까요? 항상 우리가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어딘가에 빠져있을 때, 정도를 넘어서 푹 빠져있을 때,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을 때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 진짜 별로다, 불쌍한 내 인생,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래? 혹은 내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그래도 돼, 내가 불리하니까 그래도 돼, 누가 먼저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마치 자기 삶이 제일 어렵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피해자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엄청나게 합리화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원래 자신은 되게 특별한 것처럼, 그리고 뭔가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나는 원래는 돈 잘 벌어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일 할 사람 아니고, 좋은 직업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연애도 쉬워야 하고, 예쁜 여자 만나야 되고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남들이 보기엔 어떻죠? 그냥 뭣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물 1, 행인 1?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히어로도, 그리고 빌런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인물 1이죠. 이런 걸 보면 일종의 자의식 과잉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장 어이가 없는 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치 능동성이라는 게 거세되어 있죠. 내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불리하니까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남들이 어떻게 해줘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국가가 뭘 해줘야 되고, 다 뭘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나쁜 일을 겪었던지 간에, 그리고 본인의 불쌍한 상황이 얼마나 팩트에 가까운지 간에, 남들이 왜, 사회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죠? 저는 절대 정 없는 세상, 그리고 위로라는 게 없는 차가운 세상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손 내밀어 주는 게 오히려 저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당위성에 대한 거예요.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줘야 좋은 사회겠죠. 그런데 안 그렇게 대하는 게, 왜 위로해주지 않는 게 왜 잘못이냐고. 위로해주면 고마운 거지, 아닌 게, 해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슬픈지 남들이 알아주면 고마운 거지만, 몰라준다고 해서 왜 그게 잘못된 거냐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따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간에 인식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 갭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메우는 방향으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누구든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메우는 과정이,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인식과 현실 사이를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하는 거지, 왜
남이 해줘야 되냐고요. 그리고 왜 그게 당연하냐고.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은 난 너무 불쌍해. 나에게 이 세상은 너무 험악해. 나한테 불리해. 넌 좋게 태어났잖아. 를 굉장히 당연하게 얘기하면서 이 인식과 현실 사이의 그 균열을 능동적으로 메울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줘. 사회가 해줘. 국가가 해줘.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 딱히 고칠 생각이 없어요. 왜? 난 겁나 불쌍하니까. 쟤는 잘 태어났고 나는 못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거죠. 이런 자기 연민의 모든 인식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와요. 나는 불행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이 세상은 흉흉하고 나는 못생겨서 연애 못하고 잘생긴 놈은 지금도 여자랑 있을 거고.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다들 삶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기도 하고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기도 하고 다 공존하잖아요. 그리고 외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연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꽤 되잖아. 잘생기면 연애를 뭐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연애를 못할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내가 제일 불행하고 제일 힘들고 스스로가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계속 굴을 파고 안으로 들어만 가죠. 그러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보면서 쟤네들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버려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바보라서 긍정적인가요? 세상을 몰라서 긍정적인 걸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한데 그 와중에 좋은 일에 집중하면서 좋게 생각해보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리고 바보라서 긍정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기들은 그 남들이 모르는 그 인식 너머에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실 너가 몰라서 그래.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냉정하다. 세상은 원래 힘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 입장에서,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 입장에선 지구 평평론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구 평평이야. 그냥 누가 봐도 지구는 동그란 근거가 차고 넘치고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줬는데 그걸 그냥 믿지 못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닐까?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남들이 다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지구는 평평해 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는 한 발짝만 나와보면, 조금만 멀리서 쳐다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거.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항상 부정적인 세계를 구축하죠. 하지만 그건 진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역시나 새로운 걸 바꿔가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부정적인 세계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을 때마다 현실이라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움직여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인식이 맞는지,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고, 또 미디어를 볼 때도 나쁜 것들에 항상 집중하고 부정적인 그런 기사, 자극적인 것들에 집중하며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긍정적인 면모들은 그냥 치워버리죠. 어떤 것이 팩트에 가까운진 상관이 없죠. 어떤 것이 팩트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주변 사람은 지쳐요. 왜? 당연히 현실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 느낌이거든요. 난 정말 불쌍해. 위로해줘. 진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얘기 듣고 있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에너지를 진짜 조금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과 얘기하는 기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이젠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요.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그리고 나에게 위로를 건네줄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없으면 결국엔 자기들끼리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사람들끼리 이게 현실이구나 라고 서로를 믿게 만들어줄 논리를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들끼리 모여서 각자의 논리를 공유하죠. 뉴스 기사에서 더 자극적인 뉴스 기사를 입맛에 맞는 걸 가져오고, 어떠한 글을 보면서도 입맛에 맞는 것을 갖고 오고, 또 입맛에 맞는 논리만을 피죠. 팩트와 가까운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한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만든 세계 안에서 저 밖은 위험해 하고 계속 부정적으로만 쳐다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극단적인 사람은 결국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겠죠. 마치 나는 체계바라다 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한 운동가인 것처럼, 혁명가인 것처럼 스스로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한다고 착각해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그 자의식 과잉처럼요. 그럴 때는 정말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죠. 때때로는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주변에?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본 것 같은 모습이죠. 뉴스에 자주 보이는 행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고 외부의 세상을 되게 부정적으로 호도해버리는 자기 연민은 진짜 너무나도 달콤해요. 중독성이 미쳤어. 쉽게 얻는데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그냥 이불 하나만 딱 덮으면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합리화하는 게, 이 밖은 위험해, 나는 불쌍해 라고 믿고 합리화하는 게 내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내 생각에 행동을 맞추는 것보다 행동에 생각을 맞추는 게 훨씬 쉬워. 우리가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해. 그러면 이 생각에 매일 운동을 직접 하는 거, 이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에 행동을 진짜로 매일 운동하는 것으로 맞추는 것보다 그냥 앉아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만 배 쉬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내가 되는 것보다 방 안을 나를 사랑하는 것만 같은 인형들로 채우는 게 훨씬 편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보다 이래도 되는 이유를 찾는 게 훨씬 편해요. 내 입맛에 맞는 책, 내 입맛에 맞는 기사들, 내 논리에 맞는 건 동그라미 치고 아닌 거엔 X라고 치면서 사는 게 편하다고. 내 불행한 삶이 나아지는 것보다 방구석에서 쟤를 불쌍하게 만드는 게 훨씬 편해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나를 바꿀 수가 없죠. 남 흉보고 세상을 욕하면 뭐 달라집니까? 절대로 이런 태도는 근본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현실을 인지해야 내가 뭘 필요한지 알고 움직이지. 내가 어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하면 어디가 고장났고 어떻게 고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를 알아야 고치지. 가만히 쳐다보고 고장난 거 욕하고 있으면 뭐 달라져요? 아니면 남도 고장나 있는 거 보면서 아이 꽃이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결국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자기 연민은 절대 나를 나아지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부정적인 세계를 견고히 하기만 하죠. 이렇게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용기와 의지의 결여로 인한 수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합리화라는 달콤함에 아주 푹 빠지죠. 결국 그것에 발목 잡혀서 스스로를 발전해 나갈 수 없게 하는,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엔 타인을 끌어내도록 행동하는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왜 자기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이 저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셨죠? 결국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를 정말 위로하는 방법은 나 스스로를 멋진 사람,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미끄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손을 건네주는 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 만들어둔 부정적인 세상에서 그 아래서 깨어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진 현실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 더 다가갔으면 하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연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실을 겪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청춘이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를 추천하며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요. 안녕.